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소식은요. 네, 지난달 2일에요. 경남 양산 그리고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다목적 공간에서 동시에 새 출발에 선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흔히 개척교회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공동체에는 의미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개척을 준비하는 개척교회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개척교회가 갖고 있는 편견을 털어낸 교회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개척교회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풍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성도수가 적다든가 예배 환경이 조금은 열악하다든가 그렇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 교회들은 어떤 특별함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두 교회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소속된 교회인데요. 네.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라이트하우스 양산, 라이트하우스 홍대 이런 식입니다. 아하. 2019년 5월에요. 네네. 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사명 이 슬로건을 걸고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이름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입니다. 출범 당시에는 이제 서울 방배동, 부산 해운대, 미국 댈러스 이렇게 세 곳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불과 5년 만에 26곳으로 이곳들이 늘어났습니다. 하하. 지역도 참 다양한데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전남 없는 곳이 없이 26곳이 생겼고요. 사실 이 한국 교계에서 말하는 분립 개척이라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체가 안정화 단계를 넘어섰을 때 그중에 일부를 좀 떼어내는 정도의 인식만 자리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독특한 게 개척과 동시에 다음 개척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아니라 100명 내지는 200명 정도 때부터 다음 분립 개척할 것에 준비에 착수한다는 점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흩어졌지만 뭉친 그렇죠. 것이네요. 네, 이번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한 곳이 라이트하우스 홍대인데 네. 성도들을 보낸 목사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솔직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이 성도들 파송 예배를 드리던 날에 한쪽 팔을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식구를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져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점, 그리고 이게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확신이 그 무엇보다 컸다, 이런 고백을 좀 들려주셨고요. 분립 개척하면서 사실 안정됐던 교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왜 없겠습니까만은 이런 얘기 전해주십니다. 서울숲에서 성도 30여 명을 홍대로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30명이 빠진 채로 주일 예배가 드려져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성도 30명이 자기도 모르게 채워진 채로 보내기 전 숫자 그대로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네. 개척교회 운동을 5년째 해오고 계시다고요. 네. 요즘 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역을 계속 해나가려면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빵집 하나, 카페 하나를 열더라도 시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척 과정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분립할 때도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 성도, 지역의 환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조언 전해주시고요. 네. 또 목회자가 약점을 극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척 분립 교회에서는 강점을 훨씬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네. 이번에 분립 개척한 라이트하우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그 경험을 살려서 교회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버스킹 예배를 드리십니다. 네. 그리고 또 라이트하우스 홍대 같은 경우에는 1:1 양육 상담에 굉장한 달란트가 있어서 청년들을 1:1로 찾아가는 신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각자의 사명이 있겠지요. 다만 곳곳에 이제 흩어져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뜻만큼은 잘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마약 범죄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교계도 문제 네. 의식을 공유하면서 다음 세대의 마약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네네.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언제부터 이런 상황에 이렇게 처해진 건지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
이제 마약 범죄율도 이제 3배가 늘었다는 소식인데. 맞습니다. 네. 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최근에 이제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 백서가 있어요. 네. 이 내용에 따르면 마약 사범 지난해 기준으로 27,611명입니다. 1990년에 처음 이 백서가 발간이 되기 시작했는데 발간된 이후로 최초로 2만 명을 넘긴 것이고 역시 기록도 최대치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10대 마약 사범이 2022년에 481명이었는데 네. 지난해 1,477명. 전년 대비 3배 넘게 네. 늘었던 수치고요. 검찰청 측이 이제 밝히는 배경이 뭔고 하니 온라인 활용도가 높은 10대가 마약 범죄에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주십니다. 네네. 이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의 늪에 너무 쉽게 이렇게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교육해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많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 교계가 온라인 중독 또 성 중독에 집중해서 이 다음 세대들 대처를 좀 해왔었는데 이제는 마약 중독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네. 교계에서 올해 들어서 조금씩 이 다음 세대의 마약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려는 움직임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 치료 그리고 이제 시설 지원 같은 것들을 위해서 통합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가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네. 이 소식은 저희가 추후 보도를 통해서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연구소가 출범 당시에 이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입소형 재활센터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센터를 설립하는 것, 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또 밝힌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 놀랍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